정의정 대표님을 사실 그 시위 현장이나 뭐 토론회 현장에서는 많이 뵀는데 저희 스튜디오에 오신 건 처음이네요. 네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3년이 돼가는데 한 270여 차례 집회와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그 이제 어디 집회 시 신고해놓고 하는 것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집회 신고도 하고, 그러니까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1인 시위도 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겠기에 나서서 몸을 좀 던지면서 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했죠. 가장 최근에 우리 정의정 대표님을 뵌 거는 이제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님 댁앞에서 예, 가회동 그 대저택 앞에서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죠. 검은 세력이 누군지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청하고, 불의와 불공정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면 세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불공정을, 불의를 바꿔야 됩니다. 그 지금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가 만들어진 지 딱 3년이 됐더라고, 만 3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식 출범한 것은 이제 10월 달에 생겼는데요. 그 전에 이제 준비 과정부터 하면 딱 3년이 맞습니다. 3년 동안 이제 주식투자자연합회 사실 한국에 없었던 거잖아요. 3년 동안 좀 목소리를 내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벌써 3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걷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았고 절벽에 막힌 적도 있었고 또 좌절 모드에 빠진 적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3년 중에 여러 날이 전쟁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70여 차례 집회 시위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피켓만 들고 침묵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온몸에 에너지를 쏟아서 최대한 큰 소리로 메시지가 전달 잘 되게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집회하고 나서 한 보름 동안 목이 잠겨가지고 막 그 전화 통화도 못하는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좀 집회 시위하는데 큰 애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공정하게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그 제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계좌수 기준으로 1,4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투연을 아는지 좀 같이 동참을 해주는지 좀 어때요? 그 호응이나 이런 거? 지금 현재 저희가 네이버 카페 한투연에서 활동하는데요. 지금 회원이 5만 1,000명입니다. 1,400만 명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자 단체로서는 5만 명 가까이 모였다는 것은 이건 획기적인 일이고 뭐 유사일에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개인 투자자를 좀 보호해야겠다 혹은 정말로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조금 정책적으로도 좀 논외 아웃사이드에 있지 않던가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보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벤처기업부가 있고 그 예산이 뭐 1년에 뭐 16조 원인가 뭐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뭐 1%가 아니라 0.2%라도 쓰면 그게 몇백억 되는데 그 정도는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단돈 1원도 안 씁니다. 10년 동안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직접 예산은 빵빵빵빵빵 전혀 1원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회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한테 세금만 받고 개인 투자자 보호를 안 합니까? 했더니 금융위원회 전체 예산이 바로 개인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예산이 개인 투자자 보호랑 연관이 있다 그러면 밥 먹는 것도 개인 투자자 보호, 월급 받는 것도 개인 투자자 보호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금융위원회 안에 소규모 조직이라도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 보호 업무에 전념하는 그런 조직이 하루빨리 생겨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보면 제1조 목적에 투자자 보호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 있는데 투자자 보호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도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인데 과거는 그 뒤로 하고 지금부터라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최근에 한투연에서 좀 제일 막히 중시하고 있는 이슈는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공매도 개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주식 양도세. 다른 말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데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그 2년 유예 법안을 이제 내놓은 상태고 민주당에서는 좀 반대하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주식 양도세 그 선진국에서는 도입한 나라가 많습니다. 뭐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같은 뭐 선진국에서는 도입한 나라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도입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그 환경이 아직 그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 환경이 선진국 환경에 도달했을 때 그때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 도입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와 그 환경이 매우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1989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 도입을 했다가 불과 1개월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하는 바람에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이 사임하고 없던 걸로 주식양도세 백지화시키는 수준에서 이제 끝냈고 다시 2013년에 도입하려다가도 이제 안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그런 전철을 밟을 확률이 99%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성급한 정책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최고세율이 27.5%거든요. 미국이 22%거든요. 네. 최고 비싼 게 양도세가. 그러면 5.5% 더 내고 누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큰 손들이 투자를 할까? 그런 투자자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큰 손이 떠나면 투심이 무너져서 투매 현상까지 빚어지고 대만이 40% 그 폭락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주식 양도세가 진정한 부자 감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식 양도세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가 일부 인하가 되거든요.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또 거래세 폐지 법안도 고용진 의원이 낸 상태고 그래서 폐지되든 인하되든 그러면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기관, 외국인, 개인, 공이 일단 그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죠. 그러면 그건 혜택을 다 같이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주식 양도세는 개인만 냅니다. 기관 외국인은 상관이 없고 개인만 내는데 주식 양도세 도입이 감세하기 위해서 도입했느냐?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증세 목적인데 그러면 그 증세를 개인이 다 떠 안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 독박과세라고 저희는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세에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은 세금 깎아주고 거래세 개인이 그 증세 부분을 다 감당해야 되는 개인 독박과세.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누가 부자입니까? 외국인 기관이 당연히 부자죠. 그래서 부자들을 감세해주고 그 상대적으로 가난한 개인들한테 증세를 하는 저희는 그 악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2년 유예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식 투자자 민심은 2년 유예를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살펴서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그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시하고 있는 이슈 한 가지가 이제 주식 양도세였고 또 하나가 이제 공매도 대책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할 말 엄청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2020년 3월 16일 그것을 저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3월 16일이 어떤 날이었냐 하면은요. 그때가 바로 공매도 금지 첫날입니다. 그날 장 마감하고 봤더니 공매도가 코스피에서만 4,408억 원이라는 공매도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공매도 폭탄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계 어떤 나라가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날에 어떤 날보다 더 많은 공매도 폭탄이 투하됐다는 거 끔찍한 일인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바로 시장조성자 공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그 예외 조항으로 뒀는데 그것도 국민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 해놓고는 그 뒤에 숨겨놓고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예외. 그러니까 그 시장조성자 공매도가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4,408억 원 쏟아졌다는 것은 그날 이 공매도의 악마성을 저희는 목격을 했고 와 정말 공매도가 이렇게 끔찍하게 국민 피해를 양산하는구나. 그때부터 정말 공매도에 대해서 적개심이 치솟았고 그 이후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하여튼 상당히 심하게 하여튼 이제 그 집회를 이제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가히 저희는 그 천문학적 피해라고 이제 보는데요. 작년 그 2월 달에 한양대 교수님 논문에 의하면 공매도 세력이 개인 투자자 대비 39배 수익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한두 배,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39배 수익. 이거는 뭐 투자가 아니라 거의 뭐 약탈 수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런 논문 결과가 발표되었다.
가만히 있을 정부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뒤집어져 가지고 그 공매도 세력이 국민 대비 가져가나 이걸 바꿔야 된다 하고 난리 법석이 났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누가 주식 투자하랬어? 그걸 왜 정부가 책임지지? 돈을 잃든 말든 그거는 니들 책임이야. 정부는 세금만 걷으면 돼. 제 뇌피셜이지만 그런 모드로 임한다는 게 정말 이해 불가고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공매도 세력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하여튼 좀 심각하다고 봐서 과거는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공매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는데 온 전력을 좀 기울여서 금융당국이 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공평하게라도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달라. 이런 거죠. 저희도 이제 와이스트리트에서 야식 잡설 통해서 얼마 전에 좀 그 공매도 대책에 대해서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처벌 뭐 수사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뭐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이나 외국인만큼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대표적으로 담보 비율도 140%에서 기관과 같은 120%로 낮춰주겠다. 대책을 몇 가지 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들을 내는 게 이제 좋다고 이제 봅니다만 실효성 차원에서 보면 결코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사전 예방에 그 초점을 맞춰야지 그 지금 금감원 비롯해서 나오는 대책이 잘못한 다음에 불법이 일어난 다음에 적발하고 처벌하고 뭐 은닉재산 환수하고 뭐 공매도 과열종 뭐 확대하고 이것은 다 사고 발생한 다음에 그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 피해는 이미 일어난 다음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강화해서 단속 강화하고 처벌 강화해서 과태료를 받았다. 뭐 100억을 받았다. 네. 그럼 100억 중에서 단돈 1원이라도 국민한테 피해본 국민한테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고로 다 환수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무차익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증권자산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금융위원회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무차익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갖춰진 외국인 한도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스템 FIMS라는 건데 그 시스템에는 외국인들이 한도를 초과해서 주문을 내면 즉시 커트 당해서 주문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응용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완벽한 실시간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 3, 4초면 그게 불법 공매도라는 게 판별이 돼서 뭐 이를테면 빨간별이 이제 울리는데 그거를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저희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그 의지를 가지고 빨리 좀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말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거, 그 출납 기록까지 이걸 다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 좀 들이고 그렇죠.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막말로 뻥 같고요. 천문학적인 금액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 천문학적 금액이 얼마인지 국민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개를 못할 겁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 이른바 이제 불법 공매도 했다가 과징금 맞은 이번에 증권사들 보면 많이 내봐야 걸린 게 이제 10억이고 경감 받아서 8억 내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 과징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물리고 1000억을 물리면 그 증권사들이 그 IT 투자 안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아니 벌금을 맨날 몇 천만 원 물리고 많아야 몇 억 물리고 끝나니까 그들한테 전산 투자하라고 그러면 그게 천문학적이라고 하는 거지. 맞습니다. 이건 진짜 의지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범죄 욕구를 막아야 되는데 현행 그 처벌 범죄 욕구 조항은 그 범죄 욕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수없게 걸리거든요. 재수없게 걸려도 과태료로 뭐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 그러니까 교통 위반해서 스티커 딱지 떼는 거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과태료가 뭐 몇억, 몇십억 내봤자 그거보다 뭐 100억 벌 수 있는 때도 있거든요. 또 하죠 그러면. 100억 벌어서 10억 뭐 과태료 내봤자 뭐 90억이 남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게 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항상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을 좀 어렵게 만든다 이러면 또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못 따라가는 시장이다 또 이런 비판 나올까봐 또 정부는 못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뒤집어 보면 공매도로 인해서 국민 피해가
많다. 그러면 공매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공매도가 준다. 그러면 국민 피해가 줄어든다. 오히려 투기 자본은 빠져나가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전한 자금, 장기 투자 외국인 자금이 중요한 거지. 공매도를 하기 위한 투기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은 박수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네. 그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네. 그 개인 투자자 중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이제 상한 기간인데요. 뭐 상한 기한. 그 인터넷 공매도 기사마다 그 댓글 보면 상한 기간 왜 똑같이 못해? 뭐 계속 차별할 거냐? 뭐 이게 나라냐? 하여튼 상한 기간이 뭐 제일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은데 피해 의식이기도 하지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외국인은 이론상으로는 연장하면 10년 동안이나 공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언젠가 주식은 큰 폭으로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청산하면 이론적으로는 공매도는 손실률 0%, 주가가 하락할 때 기다렸다가 아니면 또 인위적으로 루머 트레이지를 일으켜서 인위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루머를 퍼뜨리는. 그러니까 헛소문, 뭐 악의적인 그 허위 기사 이런 것들이 그 과거에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폭락을 시켜서 그때 이익 청산하고 그래서 상한 기간을 정해야 된다. 90일 또는 120일로 강제 상한을 하게 하고 그 대신 상한하자마자 또 다른 데서 빌려서 채우면 또 안 되니까 상한한 다음에는 1개월 동안은 재공매도를 금지하자. 그게 개인 투자자 주장이고요. 금융위는 이제 국제 표준 약관을 이제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례를 만들면 될 겁니다. 뭐 국민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도적으로 하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 뭐 태클 걸 나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그 대주 시장, 개인은 대주 시장이고 기관 외국인은 대차 시장인데 그거를 하나로 통일하면 그 폐해가 줄어든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것도 좀 당국에서 이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매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전일 종가 이하로 공매도를 금지하면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은 없애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우리 한티원 회원의 이제 주장이 있어서 금융 당국에도 제안을 했는데 전일 종가 이하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도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폭등하면 그때 공매도는 해. 근데 전일보다 떨어지는데도 공매도하면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니까 이게 피해가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네요. 물적 분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물적 분할에 이제는 물자만 나와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경기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투자한 회사에 뭐 자회사를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게 돼버리고 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아주 이제 거대한 화두를 좀 던져주기는 했는데 최근에도 이런 물적 분할 뭐 이슈나 뭐 반감 이런 게 좀 계속 되고 있던가요? 어떤가요? 우선 뭐 LG엔솔 사태만 말씀드리면 그 LG화학 소액 주주들이 약 한 4조 7천억 원대 기회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죠. 그런데 문제는 왜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전염병처럼 물적 분할이 번져서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지 물적 분할 사태가 우리 주식시장의 후진적 환경을 입증한 사례라고 이제 봐서요. 앞으로 이게 좀 근절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회에 그 이용 의원이 이제 낸 법안이 있는데 물적 분할 그 피해 방지법이 제출된 게 있는데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그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게 뭐 줄어드는 것 같더니만 다시 이제 물적 분할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DB 하이텍이라든지 현대모비스, 알테오젠, 뭐 후성 등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적 분할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15.7%가 빠졌고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13.64%나 빠졌는데요. 문제는 한번 떨어진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그 시간이 걸리고 또 회복되지 못한다는 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적 분할은 그 오너와 지배주주가 그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액주주들이 이제 재산권 피해가 이제 발생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말썽꾸러기인데요. 반드시 이제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취재를 해서 저희가 일화식 잡설로 설명을 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DB 하이텍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특히 이제 대한민국 파운드리 측면에서 보면 정말 좋은 기업으로 보고 투자를 많이 하셨던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2020년 이후 자회사인, 그러니까 DB 그룹의 자회사인 DB 하이텍의 그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바람에 DB 그룹에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요. 올해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사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산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예, 지주사 이제 전환하라는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지주사가 되려면 모 회사인 그 DB가 DB 하이텍 지분을 약 한 18% 가까이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약 18% 가량을. 근데 18% 지분이라는 게 뭐 상당히 거액이거든요. 그런데 한간의 얘기에 따르면 DB와 대주주 일가가 그 자금 여력이 이제 별로 없는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주사 전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물적 분할 이슈를 띄워가지고 DB 하이텍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수익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의심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DB 하이텍 주주들이 네이버 카페에 모여서 회사의 반기를 들고 지분 모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랑 팹리스랑 좀 분사가 되어 있어야 전문성도 강화하고 고객사를 유치하는 것도 좋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회사 측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수익주주 입장은 좀 다른데요. 네. 자세히 살펴보면 그 논리의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분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 이제 그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고객사 이해 상충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적 분할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그 회사가 얘기하는 그 이해 상충 이슈는 팹리스 사업부를 매각함으로써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업 양수도 형태의 매각도 가능한데 굳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그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네이버 카페에 이제 그 DB 하이텍 수익주주 연대가 이제 발족이 돼서 네. 불과 한 6주 만에 지분을 4.2% 가량 좀 모았다고 하거든요. 와, 소액주주 지분을 네. 많이 모은 거네요. 아주 단기간에. 네. 그래서 그 주주연대 목표는 일정 기간 후에 20%까지 이제 모으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하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투자자분께서는 DB 하이텍 주주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게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그 주요 국가는 물론이고 저기 뭐 동남아시아 정말 자본시장이 작은 나라보다도 멀티플이라고는 PER, PBR 훨씬 더 낮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세요? 근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세 가지 정도를 뭐 뽑아서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그 저변의 문제는 우리나라 그 상속 증여세 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 이게 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오너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죠. 주가가 올라서 배당도 많이 하고 또 대주주도 이익 챙기고 하는 게 좋은데 그냥 극도로 주가만 오르면 그 거꾸로 경기를 일으켜서 싫어하는 이제 그런 그 대기업 오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심도 깊게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인 그 상속 증여세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금융 당국의 문제에도 좀 상당히 그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 육성 의지와 능력이 절대로 부족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 세월 동안 국민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구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위 두 틈, 그러니까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육성하지 않고 또 여러 기업 오너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을 싫어하는 이제 그 틈을 파고들어서 공매도 세력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제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IMF 때 외국 자본이 필요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자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쉽게 해주다 보니까 거기서 출발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안정이 없는 거죠.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심이 들고 일어나기 직전인데 정부 금융당국이 민심을 잘 살펴서 국민 보호에 정책의 주안점을 이제 둬야 될 때가 도래했습니다. 야, 이제 좀 국민이 그 중심에 좀 서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저희 이제 한투연이 앞장서서 하고 있고요. 제가 집회합니다, 이제 모여주십시오 하면 극소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모이면 정부 금융당국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투연에서 하는 공정한 주식시장을 위한 활동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해서 이거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
네이버 검색에서 한투연 하시면 카페가 뜨는데 30초면 가능합니다. 30초 들이셔서 우리나라 주식가치 재고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시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서 같이 중지를 모으고 목소리도 내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